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에 수록된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고려 소교에 속하는데 고려 소교라는 것에서 깊고 더 자세히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 시대에 지어졌고 고려 시대의 상황에 맞는 민요인데 이 당시가 고려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선생님은 이 청산별곡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한번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한자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총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청산이니까 푸른 산이니까 좋은 느낌일 확률이 90%다 그랬죠. 제목이 나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푸른 산은 어디 있죠? 자연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전문학이라고 하죠. 고전시가 고전문학이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이 나오면 속세와 비교된다. 즉 현실 세계 또는 세상과 항상 대비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 작품은 자연과 관련된, 즉 속세와 반대되는 작품일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별곡인데 이 곡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곡은 뭐죠? 노래곡자잖아요. 노래니까 당연히 운율이 있겠죠. 그러면 이 운율을 형성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곡이니까 노래예요. 노래는 어떤 운율이 있을 것이다. 리듬감이 있을 것이다. 그 리듬감을 어떻게 실현했을 것인가에 집중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연, 청산, 속세, 리듬감, 운율, 이 정보를 가지고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거 뭘까? 그리고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뭐야? 잘 봅시다. 이게 노래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었겠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그치? 살얼이랐다가 반복되어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고, 또한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도 뭔지 모르게 운율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이 첫 구절, 어떤 형식이 반복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시험 문제에 객관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스타일인데, 뭘까?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걸 뭐라 하냐? 332조 또는 AA-BA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AA가 같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다가 특이한 거 B 하나 나오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면 뭐가 형성된다? 운율과 리듬감이 형성된다. 이게 노래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이 살얼이랐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살얼이랐다가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래랑 다래랑 먹고,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먹는다는 걸 봤을 때 어떤 음식이나 식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먹고 청산에 살겠다, 청산에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막 방탕하고 막 욕망이 가득 넘친 삶을 산다고 보진 않아요. 자연 속에서에는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 고전문학에서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즉 자신이 처한 분수에 만족하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고 청산인 자연에 살겠다 라고 말할 때 이 청산은 제목에 나왔던 단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맞죠? 이 청산이 무슨 의미는 살얼이랐다가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볼게요. 살얼이랐다를 대부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살얼이랐다를 살겠노라 또는 살고 싶구나로 해석되면 살겠다, 살고 싶다 이 말은 어떤 의지와 동경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청사는 좋은 곳이 됩니다. 즉 이상향, 살고 싶은 곳, 동경의 공간 이런 것으로 돼서 청사는 긍정이 되며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이상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살얼이랐다를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는 한탄적 어조로 이해한다면 청사는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 도피해온 현실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속세를 아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속세와 그곳에 대한 미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청산에 살아야만 하는구나. 아시겠죠? 한탄적 어조로 해석되면 청산은 도피의 공간이지만 이것을 아주 긍정이라고 보기 힘든 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 속세에 대한 미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시험 문제와 이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한 번만 찝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이거 뭘까요? 연이 끝날 때마다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가 반복될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노래 뭐가 있죠? 후렴 그거예요. 반복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 알게 되는 게 이게 고려 소교인데 민간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가 들어갔다.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일반적인 추론이 이런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공연하는 노래였는데 굉장히 인기를 끈 거죠.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 인기가 궁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나 관료 중에 누군가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자. 우리도 축제나 뭐 잔치할 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궁중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할 때 시장바닥에서 노래할 때 무슨 악기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별 악기가 없었는데 궁중에 오면 또 내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할 때 당연히 야 거기 있는 악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리듬 좀 넣어봐. 하니까 여러 가지 악기로 막 음을 잡았겠죠. 그 사람들도 뭐 1, 20년 한 전문가들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하니까 악기 소리가 어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사도 내용도. 그러니까 그 가사와 내용을 누군가가 적었겠죠. 근데 적을 때 신기하고도 재밌는 게 음악 소리까지도 적었다는 관점입니다. 야리야리 yar랑숑 야라리 yar랑 이런 악기 소리일 것이다. 울림 소리와 관련된 악기 소리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음악이 원래는 시민들, 백성들이 듣던 소교였는데 악기 소리라는 것으로 근거하면 이것이 궁중에 유입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얄리얄리 얄랑시영 얄라리 얄라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단 감흥을 고조시키고 운율을 만들어주며 악기 소리라고 봤을 때 궁중에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기가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는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합시다. 울어라 울어라 하세요. 자곤이러 울어라 하세요.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곤이러 우미노라. 아, 이거는 현대어로 해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죠. 울어라 울어라 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세요. 왠지 슬프죠. 어떻게 슬픔을 알 수 있죠? 운다니까요.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여긴 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죠. 씨름. 씨름이 뭐죠? 걱정, 근심, 고뇌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면 씨름이 좋을 리 없죠. 씨름이 많은 나도. 이렇게 현대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거죠. 울어라. 슬픔과 눈물과 씨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우는 게 내가 아니라 새네요. 그쵸? 근데 웃긴 게 마치 울어라 울어라 새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반복했어요. 강조하겠다는 거죠.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즉 한자 성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뭘까요? 감정이입의 대상이겠죠.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시름을 감정이입한 대상이 새인 거죠. 너처럼 나도 울고 싶다. 너처럼 나도 슬프다. 라는 거겠죠. 근데 특이하게 보통 시에서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데 이 작품에서는 나오네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곤 일어 운이노라 라고 하면서 같이 운다는 것이 힌트가 되어 감정이입과 동병상련을 생각하고 시름한 나 여기에 별표 3개 하시면서 직접적인 감정 표출이 나타난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아, 슬퍼서 울고 있네 라는 것에서 시의 흐름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는 아까 말한 후렴구와 여음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새와 같이 동병상련의 삶의 비애를 느끼는 동병상련에서 중요 단어들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새, 삶의 비애, 동병상련입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던 새. 근데 이 가던 새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살얼이랐다도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줘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가던 새. 새가 또 한 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던 새, 날아가던 새가 본다. 육지 아래 가던 새가 본다.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요거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랑민과 시련한 여인과 고뇌한 지식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유랑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해석해 나가도 되겠죠. 그러면 유랑민으로 볼 때는 갈던 새가 아니라 동물 새가 아니라 농기구로 보는 겁니다. 갈던 사례, 농기구로 봅니다. 그래서 갈던 사례를 물을 갈던 사례, 즉 옛날에 유랑하지 않아도 됐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럼 시련한 여인은 뭐냐? 가던 새가 나를 버리고 날아가는 새, 즉 의인화하여 나를 버리고 간 인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고뇌한 지식인도 뭘까요? 가던 새는 멀어진 나의 친구들, 함께 싸우던 친구들이 멀어져가는 쓸쓸한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익 묻은 장글란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유랑민일 때는 이끼 묻은 쟁기, 또 농기구죠. 시련한 여인일 때는 이끼 묻은 은장도, 은장도를 쓸 일이 없는 고독이죠. 옆에 남자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날이 무딘 병기는 쓸 일이 없다. 병기를 쓸 일이 없다는 말은 저항의 상황도 안 되고 나설 수도 없는 쓸쓸한 상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고려소교라는 것에서 이 고려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겠죠.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얄라는 여음구고 후렴구고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석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속세에 대한 미련이 느껴지는 겁니다. 즉 내가 갈던 농기구, 옛날에 사귀던 님,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고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앞부분의 새와 지금의 새를 동물로 같이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동물의 새는 나를 떠나는 존재, 즉 상실감을 주는 존재요, 나와 반대되는 존재, 대립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 노력하여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보람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